이제 그 반응이 잘 안 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5번째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그 6번째로 반응이 잘 안 된 사람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차원에서 공허감, feeling of emptiness, 뭐가 채워지지 않다, 갖춰지지 않다, 공허감. 사람은 항상 자기가 건강할 때는 마음속에서 만족감이 있고, 그리고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도전하는 것들이 있고, 재밌어 보는 것들이 있고 이래야 하는데, 아무것도 나에게는 도전되는 것이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냥 텅 빈 채로 존재하고 있다. Feeling of emptiness. 한국 표현은 어떤 사람들은 허전하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나 허전하다. That's the same thing. 그 다음에 7번째로 fear of intimacy, 영어로는 fear of intimacy 그러는데, intimacy는 친근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intimacy, 사람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다, 그렇죠. 이 친근감을 우리 한국 표현으로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그렇게 쓰면 돼요.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Fear of intimacy. 어떤 사람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느 한계에 와서 조금 더 가까워지자, 친구로서 아니면은 연인으로서 어떠한 이 관계에서 좀 더 가까워지자 할 때쯤 돼 가지고서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자기도 모르게 이상한 이유가 생겨와 가지고 시간을 더 투자를 안 한다든지, 만나는 횟수가 작아든다든지, 긴밀한 대화라는 것이 더 이상 거기까지지 더 이상은 더 대화하고 싶지 않다든지 하는 면으로, 이 남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올 때가 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반딩이 실패했을 때, 그것도 2개월에서 5개월 때 실패한 그 사람이 전생에 치료를 받아서 고쳐지지 않는 한 그러한 영향을 끼치는데, 본인은 왜 그러는지는 모른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 자체가 범죄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또 남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어떤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떠한 표현들이 나오느냐 하면은, 나는 원래 그래, 내가 사람을 너무 이렇게 가까이 할 줄을 몰라, 그러면서 그게 자연스러운 해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심리학자들은 그런 거를 보면 또 들으면은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왜냐하면은 일반 사람들은 더 가까워지고 싶고 더 친밀해지고 싶으면은 얼마든지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인간 교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어디까지 오면은 그 이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럴 것 같으면은, 글쎄 나는 잘 안 되나 봐, 나는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뜻이죠. 현실과 결과를 알고 있지만은 그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유아교실에서 아이들을 볼 때 그거는 뭐 아이들한테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관찰. 나중에 33기생들은 많이 들어서 아는 내용이고요. 34기생들은 앞으로 계속 지적받을 내용이지만은 유아교육에서 이 선생으로서 성공하는 비결의 하나가 관찰이에요. 내가 어떤 뭐 독특한 지혜가 있고 또 내 머릿속에 많은 재료가 들어있어서 그거를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할 것 같으면 좋은 선생이 된다는 게 아니라 선생은 계속적으로 시간이 있는 대로 어떤 때는 시간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 아이는 지금 뭐를 하고 있구나. 저 아이의 표현이 어떤 것인가. 행동이 어떤 것인가. 대화가 어떤 것인가. 그렇죠?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내용처럼요. 어떤 아이들하고 잘 노는 것 같은데도 다른 아이들을 볼 때에는 둘이 어떤 때는 굉장히 가까우면은 친밀하게 막 재밌게 노는 그런 환경을 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도 그런 게 보여지지 놀기는 노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다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친밀감이 두려운 거예요 아이한테. 근데 2살 된 아이가 그걸 표현할 수가 없죠. 선생님 나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내가 이 친구를 더 좋아하고 싶은데도 안 되네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아이가 세상에 3살 아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선생님이 관찰하면서 보면서 아이들이 요 아이와 요 아이 사이는 그렇게 아주 재밌게 속삭이고 어떤 때는 막 서로 안아주고 하면서 가까워지는 그 표현들이 있고요. 아래 그 사무실 에서 정무를 나가는 왼쪽에 매달 김 선생이 새로 이렇게 붙여놓는 아이들의 사진들이 있어요. 20장 정도. 그 가운데 하나 보면은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걔네들이 4살 돼가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둘이 자기 자신들이 뭐 안경도 쓰고 장식을 했지만은 거의 우리가 어른 수준으로 보면은 애인만이 할 수 있는 가까운 접촉으로서 둘이 딱 붙어가지고서 얼굴까지 막 마주하면서 이런 이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진이 찍힌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능한 아이들이 있느냐 하는데 혹시 어떤 때는 그런 장면이라는 게 전혀 없는 아이가 있다. 어떻게 아느냐? 관찰을 통해서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해서 하다가 뭐 문제들이 없네 그러니까 뭐 방심하고 있다가 누가 깨 하고 소리 지르면 가가지고 왜 그래 뭐 이게 어린이 학교가 아니고요. 항상 관찰을 해야 해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학생들은 어떤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와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참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강의를 받는 이런 것처럼 학교가 그대로 운영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건 전부 이상적인 것이 아니냐 이런 그 상호 간의 대화도 있고 가끔가다는 손 들고 그런 질문을 하는 표현을 하는 학생도 있고요. 지금 한 학교가 LA 근처에 있는데요. 우리가 가르치는 걸 그대로 가르치는 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 이름이 그 학교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봤을 경우가 있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사람들이 많이 가서 놀이하고 그 좋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에 있잖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그 직원들 자녀들을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 봐주려고 만들어놓은 어린이 학교가 있어요. 근데 다 면허를 받고 하는 거죠. 그 어린이 학교가 지금은 Bright Horizon이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그게 어린이 학교를 전국에서 그 여러 면으로 체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어린이 학교를 운영하는 단체예요. Bright Horizon. 지난 우리 잠깐만요. 우리 건너편에서 파킹한 사람 중에 렉서스하고 인피니티 가지고 있는 학생들 빨리 나가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지금 못 나간대요. 블락이 돼가지고 그렇게 파킹하면 안 되겠죠. 가서 빨리 또 자리가 없던데. 오케이. 그래서 그 호라이즌 그 단체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학교인데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 가르치는 교육 철학하고 거의 같아요. 근데 그 곳이 그렇게 많이 유명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 LA 지역에 있는 큰 대학에 유아교육 4년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습 관찰 오느라고 스케줄이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6개월 전에 이미 신청을 해가지고 언제 거기 실습을 가겠다, 뭐 관찰을 가겠다. UCLA, USC 그리고 뭐 다른 그 큰 대학 같은 데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불러 보내려고 해요. 근데 다 그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한 학생이 그쪽에 가서 실습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원장하고 상의를 해가지고서 다행히도 우리 실습 시간에 맞도록 그 자리를 만드는 적이 있어요. 2년 전에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거기 가가지고서 실습을 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로 여기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 모였을 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공부했을 때 설마 이런 교육 철학이 내가 여지껏 보고 있는 어린이 학교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런 교육 철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고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유니버설 스튜디오에 가가지고서 완전히 자기가 이게 가능한 교육 철학이로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자기 눈으로 보고 근데 거기는 그 다른 어린이한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나 외국 사람이 들어와가지고서 사진을 찍고 할 수는 없어요. 부모의 허락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찍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좀 아쉽다. 그렇지만 자기가 노트는 많이 해가지고 왔다. 하는 데에서 제가 이제 다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거기를 가면은요. 거기 있는 선생님은 에이프론을 갖고 한쪽에는 자기들이 쓸 어떤 것들 들어있고 오른쪽에는 노트패드하고 펜이 항상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가보면은 선생님이 아이들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하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선생들은 거의 다 계속 노트하느라고 바빠요. 어떤 아이는 뭐 어떤 아이는 뭐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 같은 것도 특이하게 관찰이 되면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오후 3시쯤 되면은 선생님들이 2시간 회의가 있어요. 그 원장하고 그러면서 한 선생님이 나는 오늘 어떤 아이를 몇 시간에 어떻게 보고 노트를 봐 하면서 근데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거기는 선생님들이 한 사람이 한 반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두세 그 교사들이 24명 아니면은 16명의 이 그룹을 한꺼번에 같이 봐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한 걸 관찰한 거를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반응을 하든지 노트를 하든지 서로 해가지고서 관찰해가지고 그 관찰의 결과를 다 보고하고 상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들을 내일 그리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육 그 레슨 플랜에서 어떤 면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면은 우리가 볼 때 필요한 부분이 갖춰지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레슨 자체를 자기들이 이제 토의하기 시작해가지고 교재를 만들어요. 그런 학교가 있거든요. 근데 첫째로 영어권이나 하고요. 그러니까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좀 도움이 되기가 힘들고요. 첫째 영어권이 돼야 하고 둘째로는 미리 우리가 그 신청을 해가지고서
그 자석을 만들어야만 가능한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봤더니 선생들이 뭐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계속 본다 이거죠.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노트하고 또 관찰하고 노트하고, 그리고 거기는 셋업이 돼 있어가지고 아이가 웬만한 그 입장이면은 뭐가 필요할 때만 선생한테 와요. 선생한테 와서 티처 뭐 이거 이게 더 필요하다. 그래요. 그럼 그거 갖다 주고, 이게 뭐예요? 뭐 이렇게 물어주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이러한 면으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른 상황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좀 참고를 하고,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아이한테 연결을 시켜서 관찰을 통해 가지고 observation, 우리 저 뭐예요, 부동산 하는 학생들이 가끔가다 우리 학생들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부동산에서 가르치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location 거예요.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다. 근데 그게 한 위치가 아니라 위치 그리고 또 위치 그리고 또 위치다 이거예요. 부동산은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뭐 예를 들어 여기서 한 30만 불 되는 집을 하와이에 가서 살려면 똑같이 생긴 집이에요. 평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 똑같이 생긴. 하와이에서 가서 살려고 그러면은 60만 불 아니면 뭐 90만 불 그렇게 해요. 똑같은 집. 왜요? 하와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공간이 부족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살고 싶은 곳에 똑같은 거를. 그러니까 하와이에 100만 불짜리를 집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팔고서 LA 와가지고서 나도 100만 불짜리 집을 거기서 사야지. 그러니까 LA 왔더니 어떻게 돼요? 똑같은 집을 100만 불을 거기서 팔고서 여기 왔는데 그 100만 불 가지고 여기는 어떤 집을 살 것 같아요? 네? 여기로 오면은 한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집을 사죠. 그러나 여기서 30만 불짜리를 팔고서 하와이에 가가지고 저기 비슷한 집이 있네. 내가 30만 불 주면 사겠지. 그래서 얼마야 물어보면은 턱이 떨어지는 가격이 나온다. 위치, right?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위치 그러지만은 유아교육에서는 관찰해요.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선생이 저 아이가 누구냐를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하느냐. 불신이 많은 아이가 나를 찾아왔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신뢰를 많이 심어주는 환경을 만드느냐. 신뢰가 너무 많아서 과잉 보호를 받은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불신에 대한 거를 모르고 조금만 마음이 상하거나 뭐가 실망이 되면은 막 울고 터지고 하면서 아이가 세상을 비관하는 그러한 어린아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어떠한 면으로 불신을 경험을 계획적으로 해서 아이가 신뢰에서 약간 더 가볍게 기울어지는 균형을 맞추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선생님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이 돼가지고 아이들 보고 조용해, 오늘 조용해야 해, 절대 나한테 신경질 나게 만들지 마, 조용하게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이러고 있으니까 훌륭한 아이들이다. 망하는 교육이에요. 그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감정적으로 충격하는 표현이 뭐냐 하면 아이들이 재수 없는 선생 만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아이한테는 올바른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교육자가 아니죠. 관찰을 통해서 fear of intimacy,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 반딩에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실패했을 때 있을 수 있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8번째 옳고 두면은 anxiety and panic 한데요. 그러니까 돌연한 공포감을 느끼는 거죠. 돌연한 공포감. 무슨 뜻이에요? 원인이 분명치 않은데 내가 무엇인가 두려워지고 그 공포가
공포감을 느낀다. 패닉을 얘기하는 거죠. 이 패닉 디소더라는 그 상태도 질병의 하나고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잠을 못 자면서 막 밤에 자다가 기특부터 일어나가지고 덜덜 떨면서 뭔가 두렵다. 왜 그러니까 나 죽는 것 같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막 숨을 턱턱 하다가 깨가지고서는 막 그 덜덜덜 떨고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안 그런데 나 죽는 것 같다. 왜 죽는 것 같으니까 I don't know. 그러니까 안 그런다. 예. 그러한 거에 아주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거기에서 조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들어오면서도 이런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원인을 물어보면 원인이 분명치 않죠. 분명치 않은데 도련한 그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도 뭐예요?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반등이 실패한 거라는 것을 말러가 입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가 환자가 와가지고서 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좀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상하게요. 저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막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뭐가 꼭 일어나는 것 같고 뭐가 좀 안 될 것 같고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무슨 약이라도 먹고 그냥 누워서 쉬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런 환자가 왔다 그럴 것 같으면 너무나 그 연결성이 분명할 수 있는 거겠죠. Alright. 그래서 사람이 걱정이 너무 심한 것도 만등의 결핍이에요. 그러니까 만등이 잘 돼 있으면은 걱정할 일도 뭐예요? 멀어지죠. 없어지죠. 만등이 잘 돼. 그러면은 우리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것 같은데 에릭슨 페이퍼 여러분들 쓴 거 좀 제가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지금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정도 내용들이 전달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 뭐 이런 거를 좀 보기 위해서 제가 좀 갑작스러운 질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읽어가지고 잘 읽어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그래서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도요. 이유를 대기는 되는데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못 썼다, 뭐 안 됐다, 뭐 이렇게 써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이 좀 더 자기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음으로 가면은요, 9번째죠. 9번째로 가면은 지나친 희생이라는 항목이 나와요. 지나친 희생. 영어로는 excessive care taking 그러는데 same thing. 지나친 희생이나 뭐 excessive 영어를 하나 뭐 한글로 하나 마찬가지예요. 지나친 희생인데 이 지나친 희생을 기본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나 자신에게도 여유가 없는데 남한테 관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문화에 유교라는 문화가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그러지만 저는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이 유교라는 문화가 아주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줘 가지고서 저는 우리 34기생들은 처음 듣는 표현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이 유교 때문에 2조 500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손해를 보고 더 지나치게 표현하면은
망했다. 우리가 유교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 할 정도로 저는 그 유교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인데요. 물론 거기에 뭐 어를 공격하라 뭐 이런 몇 가지 들어있는 것 자체는 좋을 수가 있겠지만은 양반 서민 문제도 유교에서 만들어낸 아주 정말로 좋지 못한 내용이었고요. 남녀 차별도 유교에서 만들어낸 아주 좋지 못한 그 내용들이고, 그로 인해서 한국에서 남녀 차별 때문에 또는 그 양반 서민 그 구별 차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500년만 해도 수천만 명이 희생하면서 살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의 발전에 엄청나게 그 발목을 쨘 문제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와가지고서 한국에서 뜻밖에도 제가 보니까 한 학자가 유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직접 중국에 가가지고서 유교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하는 것을 완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역사까지 공부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와가지고서 책을 한 권 썼는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책을 썼어요. 학자가. 그죠? 근데 뭐 제가 강조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지나친 희생이 유교 같은 데서 나온 건 뭐냐면은, 나는 굶어도 손님한테는 대접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도 못 먹는 입장인데 손님이 오셨다. 그래서 내가 옆집에 가가지고 또 굶어 죽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쌀을 빌려서 구워서 그래가지고 밥을 만들어서 손님한테 제공한다. 이러한 그 풍습이라는 것은 전혀 현실적이 아니고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지나친 희생이거든요. 지나친 희생이 또 어떤 면으로 이제 어느 수준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런 때 어떤 때는 조금 방심해가지고 여러분들 배경을 조금 더 참고해가지고 이런 학생이 우리 지금 요 학기에 있다 그러거든은 얘를 좀 더 부드럽게 해야 할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 그냥 생각을 안 하면서 강의 내용으로만 여러분한테 전달할 때가 있는데, 어떤 딸이 다 컸는데 근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이루고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인류의 기본적인 책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태어나면서부터 뭐가 있어요? 번식의 본능이 있다. 그래서 자식을 낳고 싶어 하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머니를 봤더니 어머니가 헐어머니로 자기를 키워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대학을 보내주시고 있는 고생을 다 하시고 그래가지고서 자기를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 관절염이니 무슨 이래가지고서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많이 겪으시고 혼자 계시기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고 하는 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래, 딸이 내가 내 인생을 찾아가면은 엄마는 점점 더 힘들어질 텐데 내가 희생을 해가지고 내가 결혼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를 아주 잘 모셔야겠다. 왜냐하면은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키워주신 분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겠다. 이것이 지나친 희생이에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부모도 아니고요, 배우자도 아니고요, 자식도 아니고요, 자기 자신이에요. 이 세상에는 자기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없어요. 물론 한참 신혼 시대에서 자기 하면서 사는 세상에서는 배우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뭐예요?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이에요. 그렇죠? 아주 여러분들한테 유머적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바보짓이다 이거죠.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있은 다음에 배우자가 있고, 내가 있은 다음에 자식이 있고, 내가 있은 다음에 부모도 있고, 그렇죠? 내가 먼저예요. 나라는 존재는 다시는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그 사고적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과 우리 자체의 모든 그 기관의 기능과 이거를 똑같이 가지고 다시 태어날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요. 딱 한 번이에요, 우리.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태어났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은 역사에서는 완전히 없어요. 그렇게 유일하고 고귀한 존재라고요. 근데 그 존재가 어느 누구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는 거는 잘못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성애도 제가 이미 암시를 했지만은 정상이 아니고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하고,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와서 남들이 충분히 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 이 세상에서 나는 음식을 충분히 먹고 살았다 할 것 같으면은 내 자신이 이 세상에 온 모든 이유와 목적을 최선으로 다하고 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삶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면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안 하고 가는 무책임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게는 그 말은 뭐예요? 손해가 끼치는. 아주 뭐 쉽게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한다 그럴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가 돼서 참으로 훌륭한 케이스를 풀어가지고 애매한 사람이 사형당할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해가지고서 그냥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고, 또 그렇게 우리가 가상하는 그 한 사람이 사형을 당해서 죽었다, 그런 변호사가 없어서 죽었다 하는 그 관계가 있다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이 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이게 뭔가 다시 생각할 바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면이 있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지나친 희생을 한다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마흔은 반딩, 2개월에서 5개월의 반딩이 실패하면은 그 증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나친 희생에 대해서 내가 나 자신을 일반적으로 만족시키는 여유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 내가 거기서 약간의 어떠한 이 도움을 준다 하는 것하고, 내 자신이 너무너무 없고 지금 빚 속에서 헤매면서 허덕이는데 다만 남한테 너무나 큰 금액으로 자선 사업을 한다, 이런 행동들이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반딩 실패에서 나오는 면으로 이러한 정서 문제가 상하게 돼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 어린아이들 봤을 때도요, 교실에서 어떤 아이는 2살인데도 불구하고 밥 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여유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 하나가 아래층에 있는 아이 하나가 시간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니까요. 아이 하나가 있는데 뭐 몇 살이라고 그러면 또 혹시라도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있기 때문에 지적될까봐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과자를 선생님이 주면 통에다 과자를 받아요. 다른 아이들은 손에다 받고 자기는 통에 달래요. 그래서 통에다 넣어주면은 그거를 이제 지가 혼자 먹고 있다가 친구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줘요. 근데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또 달라고 그러면 또 주고요. 계속 주다 보니까 이 과자가 다 없어지고 이제 2개만 남은 거예요. 근데 또 한 아이가 와서 다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들어가가지고 그 두 개를 한꺼번에 다 쥐고선 준 거예요. 그 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없거든요, 자기가. 그러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울거나 선생님한테 쫓아와서 더 달라고 그러는가 그게 아니라 그냥 준 걸로 끝내요. 저한테도 한번 저는 아이들한테서 그 먹는 시간이고 뭐 이럴 때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가서 좀 달래는 게 제가 제일 좋은 시간이거든요. 교수님 요거 하나 줘요. 과자 좀 주세요. 뭐 포도 하나 주세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줄까 말까 이러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펑펑 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no 이러는 아이.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떤 배경일 수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선생님들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를 해서 그 어떤 아이는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는 그 시간들인데 덤뻑덤뻑 주는 아이가 있고 이제 2살, 3살밖에 안 됐으면 뭐 세상을 오래 살아가지고 어떤 인격을 배워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자기들 안에. 근데 무조건 자기한테 얼마가 남아있는 거를 아주 뻣뻣이 계산하면서 어디까지는 괜찮은데 거기 이상을 달라고 그러면 탁 해가지고 더 이상은 안 준다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어떤 아이는 그냥 달래는 대로 계속 주는 아이가 있고 그런 아이한테는 선생님이 나중에 얘기하면서 거기 3개밖에 안 남았네요. 우리 쉬어볼래요? 그리고 아직도 이 과자가 먹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다 친구들한테 주고 싶어요? 하는 거를 설명해 주면서 자기가 지금 어떠한 결정을 하고 있는 거를 이해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지. 지나가면서 놀이하는 식으로요. 야, 너 정신 바짝 차려라. 그러니까 너 말로가 얘기한 것처럼 반딩이 실패해가지고 너 지나친 인생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 인생이 그렇게 갈 것 같으면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재미있는 면으로 아이가 선생님이 나하고 놀이하고 있네 하는 면으로 느끼면서 이제는 내가 뭐가 있어도 달라고 그럴 때 다주기 전에 좀 이렇게 봐야겠다. 그리고 내가 먹고 싶으면 내 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도 괜찮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서로 대화하는 면에서 가르쳐주는 이게 선생님들이 아이를 해주는 거고요. 그래야 그런 아이가 나중에 커서 무의식 세계에서도 야 선생님 얼굴도 희미하고 이름은 전혀 기억이 안 나지만은 참 내가 그때 그 선생님이 나한테 얼마나 모르는 것을 이렇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셨나 재밌게 도와주셨나 기억이 나는데 참 고마우신 분이었구나. 어디 계시는지 아직도 계시면 한번 인사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이를 우리가 교육시킬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커가지고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재수가 없었길래 그러한 선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아직도 이렇게 헤매느냐. 여러분들이 선택이 있어요. 이왕 하려면은 한번 멋있게 그렇죠? 자기 자신도 나중에 자기 자신의 흐뭇함을 느끼는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데 그거는 그냥은 안 와요.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남에게 지나친 희생이라는 것도 문제고요. 10번째로 보면은 반딩에 실패한 아이들이 환상이 자주 있어요. 공상한다는 거죠. 영어로는 fantasy, 영어가 더 편리한 사람들 fantasy 하는 fantasy. 한국 사람들은 왜 F를 피우스로 발음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Ford. 왜 Ford를 만드느냐 이거죠. 이왕 영어 발음을 하려면 Ford 그러죠. Anyway. 그래서 환상, 공상, fantasy. 갑작스럽게 눈은 앞을 보는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는 다른 나라로 가고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어느 나라의 공주인데 얼마나 행복한 삶을 하는 이런 환상이나 공상 같은 거. 한 학생이 여기는 아니고요. 옛날 제가 미국 대학에서 가르칠 때 한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는 말이고, 요새 자기가 꿈을 꾸는데 꿈을 꿀 때마다 자기는 세상에 있는 대통령이나 왕들하고만 만나고 산대요. 오늘은 스페인에 가서 스페인 왕하고 그다음 또 날 꿈을 꿨더니 미국 대통령하고 백악관에서 차를 마시고 이런 꿈만 꾼대요. 그러면서 내가 장래에 대통령이 된다는 뜻입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꿈에서 환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현실에서 환상하는 것보다 그 무의식 속에 있는 환상 문제가 많이 쌓여가지고 자기는 현실에서는 환상하는 시간도 없고 자기가 환상하려고 할 입장이 안 되고 하는데 그 무의식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취미가 된다 그러면 프로이드를 배워야 해요. 프로이드,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요새 지금은 옛날에는 엄청나게 귀하고 또 값도 비싼 프로이드에 대한 책들이 10불 미만으로 팔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프로이드는 그 꿈에 해몽하는 데 대한 그 정신 분석학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많은 글을 썼어요. 어떤 거는 간단하게 작은 책으로 쓰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수색해보면 또 어떤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딩이 실패된 어린이아이가 2살서 5살 때예요. 실패된 어린이아이가 나타내는 증세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신 안 하고, 내 자신이 어떤 가치가 있다는 확신 안 하고 남을 감싸주고 남을 위하여 사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낮추고 남을 굉장히 친송하고 크게 칭찬해 주고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지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 되는 것을 계속 뒤에서 후원하려고 그러고 노력하고 활동하는 사람. 근데 이것도 어떤 면으로 잘못 보면은요, 우리가 종교에서 잘못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신학이 잘못 풀리면요. 그리고 유교 같은 거를 통해서 또 제가 공격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겸손. 이 겸손이 유교에서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지나친 겸손이 사실은 정서적인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증세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겸손이 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못 돼요. 그러니까 나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에서 나 자신을 바로 표현하고 무조건 다른 사람을 감싸주고 다른 사람을 친송하고 하는 그 자체가 겸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현실을 현실대로 바로 잡아주는 그러한 사회에서 나옵니다. 영어로는 co-죠. dependency는 의지한다는 거 아닙니까? co-dependency 해가지고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않고 남을 감싸주고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지나친 희생하고 조금 더 다른 문제예요. Alright. 그래서 이 11가지가 초점으로 들어가지고 초점보다도 첫 장면으로 들어가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표현한다 하면은, 만딩이 실패하면은 정신분열증이 생기는데, 그 정신분열증이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서 싹이 트지만은 결론적으로 행동적으로 나타나서 남들이 저 사람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시간이 1르면 16, 아니면 평균적으로 17살 때 나타난다 이거죠. 그 이후로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면은 그 당시에 티네이저가 갑작스럽게 이러한 증세를 보이면은 그 당시의 환경이 뭐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느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말은 정신분열증의 근원이
만능 실패에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외에 우울증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이 왜 알코올 중독자가 됐지? 뭐 술을 계속 마시다 보니까 중독이 된 거 아니냐? 술을 계속 마시는 사람들이라고 중독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절제되는 것을 이해하고 계속 마시면서도 일반 생활에 전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고요. 저 개인의 소감으로서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중독자가 안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중독자라는 사람들이 중독이 되는 거는 이 말로가 설명하는 것이 정서 안에, 마음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그렇죠? 어떠한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결핍을 느끼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주변에 보니까 술을 마셨더니 기분이 좋아지고 그게 없어지는 것 같더라 하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술이 내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데 자기 안에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또 쏟아 올라오니까 또 마시게 되고 또 쏟아 올라오니까 또 마시게 되고 거기다가 신세대에 와서는 마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약은 술보다 더 빨리 사람을 환상 속으로 보내주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 내 속 안에서 뭔가 나도 잘 설명하기 힘든 그 우울증 비슷한 나 자신의 문제가 이거를 할 때는 완전히 내가 없어지고 다른 세상을 내가 갖게 되고 뭐 이런 착각 속에서 그거는 술도 나중에는 사람의 신체 기관에 질병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래서 간 뭐 이런 것들이 파괴되면서 일찍 죽는 그런 사망 원인이 되지만은 이 마약 같은 거는 술보다 한참 더 빨리 사람을 사망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그리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내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찾는다. 이런 중독성이 반딩이 안 됐을 때 만들어진 그 문제가 기본을 그렇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서 도박 중독이나 이런 것들도요. 뭐 workaholic 해가지고서 일에 중독된 사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반드시 좋은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받게끔 도와주는 것이 최고예요. 근데 불행한 경우가 이 임상심리학자들이 뭐 너무나 기초적으로 배우고 또 대화하는 내용이지만은 불행한 내용이 정서적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이 문제가 있구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이 결정을 못해요. 그 결정을 왜 못하느냐 하면 우리가 영어로는 self-denial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거거든요. self-denial이 부인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다 하는데 자기 자신은 절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배우자 사이나 친구 사이,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친척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증세를 보고서 너무나 일관적으로 그것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서 상담을 좀 해보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는 거 보니까 너가 뭐야 문제가 있구나. 너나 가서 치료하더라. 이게 이 사람들의 제일 자주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은 혹시라도 걱정이 돼서 우리 가서 상담 좀 받자 그랬더니 너나 가서 받아라. 나는 문제가 없다 하니까 그럼 뭐 괜찮은가 보다. 문제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지만은 너나 가서 받아라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증세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로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나 가서 받아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하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숫자는 작고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그런 도전이 오면 그래? 내가 이상하게 보여? 좀 얘기 좀 해봐. 어떤 부분이 걱정이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이 그걸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정서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너가 알코올이 된 것 같다. 알코올이 중독이 된 것 같다. 우리 이거 어디 가서 상담을 받아서 고쳐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무슨 알코올이었고 한 잔 여기서 조금 먹는데 아니 이 세상에 뭐 술 안 먹는 사람들이 어디서 다 있는데 방어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너 상담하는 게 그렇게 좋아? 그럼 그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 저 나는 아니야. 이런 면으로 나오는 그 자체가 벌써 문제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뭐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성에 대한 내용이 심각하죠. 어떤 사람들은 뭐 선천적이다 그런데 반딩에 실패한 거는 선천적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거를 좀 더 나이가 있는 시간에 우리가 경험하게 됐기 때문에 환경에서 왔구나 하는 표현을 못할 것뿐이지 자신의 말로는 많은 사람들이 선천적이다 하는 선천적인 그 자체가 2개월에서 5개월 사이 반등이 실패해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건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도 뭐예요? 환경적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환경적이면은 에릭슨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나겠지만은 에릭슨을 교육자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에릭슨은 어떠한 문제에도 예를 들어서 불신이 그 어린 나이 때 많이 생겨가지고서 부정적인 아이가 됐다 하더라도 그렇게 어려서 시작한 일이라 하더라도 자라는 과정에서 좋은 선생이 이해를 하고 그 아이를 도와주려고 바로잡아주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환경과 사회 배경에서 아이가 치료를 받고 고쳐지다 이거죠. 이게 에릭슨이 주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교육자가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인생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하신 분이죠. Alright. 그래서 저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실용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친밀감에 대한 공포도 잘 참고하고요. 그리고 더욱이 제가 걱정스럽게 여러분들의 그 한국 문화 배경 이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종교가 잘못 가르쳐 가지고 그 남에게 지나친 희생하는 자체가 미덕이라고 착각시키는 그러한 실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나친 희생이라는 것은 절대로 좋은 증세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약의 야고보서를 보면은 사람이 와서 배가 고프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신이 어디 가서 밥을 많이 먹어가지고 배를 채우세요 해야 소용이 없고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좀 줘서 그 사람이 배고픔을 채워주거나 또는 내가 춥다 그럴 것 같으면은 너가 입은 셔츠 하나라도 벗어서 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믿음의 생활이다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읽어봐도 춥다 그랬더니 너가 입은 옷 전체를 완전히 벗어가지고서 그 사람을 주고 네가 덜덜 떨으면은 그게 잘하는 행위다 써진 적이 없고요. 또 배고픈 사람한테 아니면은 물이 필요한 갈증난 사람한테 물을 구걸하는 사람한테 너가 가지고 있는 너 집에 물을 다 주고서 그 사람은 만족하게 마시고 너는 이제 물이 없어서 갈증 세계에서 고생을 하라 이런 가르침이 야고보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는 도와줄 수 그러니까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도와주는 거는 그건 별로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근데 나도 약간 희생을 하면서도 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셔츠 하나 위에 거를 벗어서 요것밖에 없다 하더라도 벗어서 그 사람한테 주고 그 이외에도 다른 거는 내가 책임을 짓고 또 내가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 자신을 또 갖추겠다는 이 차원에서 서로 돕는다는 거는 이해가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나친 희생 자체가 그 절대적인 조건 없이 미덕이 된다는 이런 개념을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되고요. 특별히 우리 어린이 아이들 사이에서 이미 2살, 3살 되는 아이에서 볼 때 이상하게도 그 어린 나이인데도 그냥 마구 주고 주는 데에서 아무런 그 절제감이 없고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다시 대화해 가면서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먹을 거는 몇 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해요. 하는 면으로. 왜냐하면은 다 주고 난 다음에 조금 있어서 우리 친구가 배고프면은 선생님이 줄 거가 없으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조금씩 서로 나눠 먹으면서 내 거는 내 거를 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이 좋아요. 하는 면으로 아이들한테 그 지나친 희생이 되는 것은 분명히 반증 실패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부모와 대화를 좀 하기 시작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에서 성공 비율의 그 비결의 하나가 관찰이라고 했으면은 그 다음 또 몇 개가 있지만은요. 그 다음은 부모와의 긴밀한 대화예요. 이 부모와의 긴밀한 대화로서 아이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과목 우리 교육 사회를 할 때 이것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교과서를 통해서 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대화가 나올 텐데요. 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고 또 대화를 해야 하는데 절대로 교만한 위치에서 내가 뭐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당신의 아이를 내가 관찰하다 보니까 분명히 반딩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집에서 이 아이의 반딩을 어떻게 했는가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이래서 수색하는 태도나 그러한 면으로 질문을 하거나 한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비교육자의 행동이고요. 여러분들이 그 부모들을 잘 가까운 사람으로 인사와 일반적 대화에서 가까운 사람으로 친하게 되면서 조금씩 그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이 이런 거를 집에서도 경험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부모님이 혹시 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한테 도와줄 조언이 있습니까? 이런 면으로 대화를 해가지고서 부모의 협조를 받아가면서 아이를 도와주는 그런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 안다고 해가지고서 모르는 게 보이는 부모한테 건방진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사실상 교육자의 행동이 될 수가 없죠. Alright,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또 질문이 있습니까? Alright,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교수님, 네.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반딩이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리고 네? 실패했을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몇 개월이세요? 2개월에서 5개월 네, 사이요. 반딩. 그 반딩이 신체적인 반딩과 정신적인 반딩이 있다고 하셨고, 실패했을 경우에 11가지 예를 주셨는데, 그러면 그 반딩을 잘 해주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그런 예도 나온 것이 있나요? 그 자체는 임상심리학 박사학위를 공부를 해야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공부를 해서 그 지식을 갖고 그 기술을 갖고 돈을 벌고 먹어서 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치료 방법인데 우리 치료는 할 수가 없어요. 치료 강의는 할 수가 없고 치료 비슷한 내용을 제가 힌트를 하잖아요. 조금씩 아이들하고 교실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힌트를 하잖아요. 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그 아이를 반딩에서 실패한 증세를 치료한다. 이 편은 할 수가 없는
치료가 아니라 만약에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아이를 이제 키우고 있는 엄마라든지 뭐 그것을 돕는 사람이라든지 어떻게 해주는 것이 예, 좋을까?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시 뭐예요? 반딩을 아이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딩이 실패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들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 실패한 그리고 반딩은 다시 일로 오겠습니다. 반딩은 2개월에서 5개월에서 실패하면 그걸로 끝나고 성공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평생을 우리가 반딩을 하잖아요. 안 그래요? 유치원에서 친구하고 반딩하고 선생님하고 반딩하고 그렇죠? 벌써 2개월 넘은 2개월에서 5개월 지나요. 초등학교에 가지고서 새로 만난 친구들하고 반딩하고 거기 선생님하고 반딩하고 고등학교에서도 또 친구들하고 반딩하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거쳐가면서 사춘기에서 이성의 센스가 우리가 본능적으로 발달하는 그 과정에서는 또 이제 이성 그 관계에 대한 거를 약간씩 시작하면서 뭐예요? 반딩이 되고요. 그렇죠? 뭐 내 여자친구다, 내 남자친구다 하면서 가까워지는 반딩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배우자 사이에 반딩은 계속 있는 거고 그 후에도 또 직장에 갔더니 직원들하고 또 상사들하고 교회에서 이런 데서 자꾸 반딩이 또 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딩이라는 건 계속하는 거예요, 평생. 그러나 시작에서 2개월에서 5개월 사이에 실패가 돼 있으면 그때 심어진 상처가 치료가 안 되면 이런 증세들이 계속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만약에 반딩이 2개월에서 5개월에서는 건강하게 잘 됐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그렇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자기가 생각 이외로 부정적으로 가기 시작을 해가지고서 반딩이 결혼한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반딩이 결국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깨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실패가 되는 그 반딩에서 이 11가지 내용들이 그 사람들한테 또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건강한 딸로 태어나서 행복한 부모 밑에서 너무너무나 건강하게 자란 딸이 훌륭하게 컸다고 생각해가지고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되자마자 집에 찾아오고 오는 시간들이 더 친정에 오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친정에 오면은 그냥 혼자 방에서 막 우는 것이 길어지고 이래가지고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전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가 결국은 3년 후에 이혼을 했다 해봐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의 반딩이 무너진 그 사람이 그 결혼 전에까지 반딩이 성공적으로 보호받은 환경에서 성공했다 하더라도 이제 무너진 요 성인 시대의 반딩 실패로 말미암아 11가지 내용들이 다 나타날 수가 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료할 자격이 있는 우리 아닌 입장 가운데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반딩이 안 된 아이한테는 반딩을 경험하게 해주면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반딩.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좀 생각이 있어서 한 얘기지만은 지금 수준으로 보면은 너무나 일반적이고 방향이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교육자들은 옛날에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유아교실 같은 데에서 선생님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거는 아이들을 자기 아이처럼 계속 사랑해주면 된다. 아이들 많이 사랑해주면 최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해준다는 것이 반딩을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반딩을 더 경험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한계가 있고 아이들마다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별된 상태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 아이는 지금 신뢰가 너무 클 것 같으면 계속 더 사랑해준다는 거는 과잉 보호를 더 뒷받침하는 거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자의 행동이 아니죠. 그러나 어떤 아이들이 이러한 증세들이 약간 관찰을 통해서 보인다 할 때 저 아이에게는 반응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선생님이 우리 친구를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많이 사랑해요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아이한테는 반딩의 상처로서 살고 있는 아이한테는 뭔가 새삼스럽게 자기 자신의 환경을 바꿔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33기들은 들었을 거고요. 34기들은 이제 앞으로 계속 들을 거겠지만은 우리 어린이 학교에서 우리가 12명을 가르칠 때 어느 환경에서도 한 아이가 나한테 찾아와서 굿모닝 선생님, 회사된 아이가 찾아와서 그러면서 선생님 사랑해요. 안아준다 이거죠. 그러면 황홀감을 느끼는 선생이 내가 얼마나 훌륭한 존재면은 요 아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느냐. 내가 보통 능력 있는 선생이 아닌가 보다. 거기다가 선생이 자기 자신이 반딩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은 꼬마가 와서 사랑해요 하면은 그 자체에 또 넘어간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한 약이거든요, 자기한테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아이고 우리 친구 누구 물론이죠. 선생님도 우리 친구 누구 너무너무 사랑해요. 완전히 실패 작업이고 그날 뭐예요? 사표 내고서 공장에 가서 앞에 지나가는 물건에다 딱지 붙이는 그런 식으로 빨리 가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 아이한테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반응을 내가 하면은 내 자신이 반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부터 뭐예요? 만족감을 내가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불안에 대한 내 자신의 만족감을 느끼려고 하는 내가 그 아이한테 뭐예요? 의지하게 되는 그쵸 그러한 저거를 하기 때문에 아이가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아이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더라?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기다리셔요. 뭐라고? 제가 무슨 말을 하는가 기다리라고요.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33기생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급하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사랑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요. 의젓해요. 선생님은 항상 흥분하면 안 돼요. 의젓하게. 그러나 굉장히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아이를 잠깐 안아주면서 그래요. 선생님도 우리 친구 누구누구를 이 교실에 있는 모든 친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해요. 그 아이에게 꼭 인식시켜줘야 한다는 거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 둘이 사랑하자. 이 환경이 아니고 뭐예요? 여기 있는 다른 11명도 내가 참으로 사랑하거든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와 똑같이 우리 친구도 사랑해요. 그 반응이 너가 나를 사랑했다고 하니까 내가 주는 너에게 특별한 주는 사랑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선생님은 항상 뭐예요? 12명 아이들을 똑같이 항상 뭐예요? 사랑한다. 그래야 보세요. 그 아이가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은 하루는 이 아이가 먼저 와서 저쪽 구석에서 다른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다른 친구가 이제 조금 늦게 와가지고서 선생님한테 인사하면서 선생님을 안아주면서 선생님한테 사랑해요 뭐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교실에서 보였다고 해봐요. 어린아이들은 그때 선생님이 아이를 팍 끼워 안아주면서 그래요 뭐 나도 우리 친구를 사랑해요 이런 거를 하는 거를 보게 되면은 저쪽에서 눈으로 옆으로 이렇게 딱 봐도 어떤 감정이 있을 것 같아요?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 아이가 선생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네.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렇게 해주네. 이런 것이 생기면은 어떤 아이는 뻗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쫓아와요. 그게 필요한 아이는 뻗대기 일어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선생님은 나도요! 그러고 붙잡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쪽 아이가 또 뛰어와서 나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실이 완전히 지금 자기의 자연스러운 배경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아이가 나한테 그럴 때마다 의젓하게 그러나 긍정적으로 선생님도 우리 친구를 여기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똑같이 사랑해요 하는 거를 해준 거를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 저기서 자기가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가 딱 보니까 한 아이가 늦게 들어오면서 선생님을 안고서 사랑해요.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 뭐라고 하는 거를 알 거예요? 모를 거예요? 자기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알잖아요. 아, 저 선생님도 저 아이한테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사랑해야 하시는구나.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이가 안아줬다고 해서 사랑한다는 반응을 해주면서도 이쪽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전에 그런 경우에는 자기애도 그런 얘기를 하는 언제든지 안겨서 사랑해요. 그러면은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사랑해요.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똑같이 사랑해요. 이게 표현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에 있어도 그거를 보면서 질투감이 없는 거예요. 아, 저 선생님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자신들의 양심에서 반드시 그 내용을 지켜줘야 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편애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똑같이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저 선생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하셔 하는 그 감정을 느끼면서 아이들이 반응이 다시 솟아 올라오는 거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반딩이 잘 돼 있어가지고 별로 그런 확신이 필요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일부러 우리가 가가지고서 뭐 사랑해요 이런 표현을 안 해줘도 되지만은 어떤 아이한테는 이렇게 혼자 놀고 있는 시간 같은 데 갔을 때 그 아이가 우리가 볼 때는 반딩이 많이 더 부족하다, 가정에서 좀 힘든 모양이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학생이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다시 한번 그렇죠. 원하지 않는 자기가 나한테 그런 인사를 안 해도 우리 친구 누구누구 선생님이 우리 친구 누구누구를 여기 있는 교실 모든 친구들과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 알죠? 확인시켜준다 이거죠. 그리고 오늘도 어떤 뭐가 필요하면 꼭 선생님한테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친구들하고 재밌게 노세요. 이러한 표현을 해주면은 옛날에는 선생들이 문제 있는 아이한테만 찾아갔지 문제가 없는 것 같은 아이들은 그냥 슬쩍슬쩍 지나가고 방심한다 이거죠. 그런 것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는 첫째 선생의 역할이 되는 게 모르는 과거의 선생들이 한 거고 둘째로는 관찰을 안 하는 선생들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관찰을 세밀하게 잘하는 선생들은 저 아이가 혼자 놀고 있구나. 저 아이는 내가 가서 어떤 격려의 얘기를 좀 해줘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알아와가지고서 계속 돌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반딩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반딩을 해주면 된다. 근데 그게 학생마다 조금씩 차도가 있고 좀 다르게 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른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반딩은 평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때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배우자 경우에서도 만약에 한쪽이 반딩 문제로 힘들어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반딩을 바로 잡아주는 상대방 배우자가 되면은 서로 간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형식적으로 나가면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아내가 우울증이 좀 최근에 생긴 것 같다. 꽃이나 한 송이 갖다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퇴근하면서 와가지고서 꽃 한 송이 딱 주면서 오늘 잘 지냈어? 이러고서는 지나가면은 꽃 한 송이가 위로를 해주지만은 사실 반딩은 그거는 두 번째 외부의 것이고요. 반딩은 말로 진실하게 가슴에 있는 반딩의 내용을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똑같이 사랑한다는 걸 표현한 것처럼
그 진실감을 느끼게 해줘야 해요. 근데 상대방이 어떠한 위로의 표현을 하는 것 같고 관심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직접적으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형식이지 진실은 아니다. 그냥 하는 표현들이다. 하는 것들이 계속되면은 빛날이 별로 좋은 결과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서로 그거를 진실이 교환하는 그러한 사이가 된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려운 시간들을 서로 도와주고 또 극복하고 더 좋은 그러한 이 기본을 만들고 하기 때문에 더 행복한 시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반딩은 언제든지 일어나고요. 제가 그냥 선생들의 입장 자신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꾸준한 게 없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신이면은 완전한 신이면은 신은 어떤 것을 하나 유지한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나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완벽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를 배워야 하느냐 하면은 인생은 파도다 하는 것을 배워야 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파도다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파도를 경험해서 알겠지만 파도는 어떤 때는 작은 파도가 올 때가 있고 뭐예요? 큰 파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파도를 이렇게 딱 보면은 저기 파도가 오네 보이잖아요. 근데 어디로 와요? 내가 있는 데로 오잖아요. 가까이. 그래서 맨 끝에까지 올라오면은 출렁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도가 내가 좋다고 해서 그걸 안으려고 그러면은 그 파도가 출렁하면서 그럼 나 여기 머물게요 그래요? 아니면은 파도가 내가 아무리 좋아도 출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간다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들은 파도가 어때? 파도가 오네. 와 행복하다. 그게 이제 나에게 행복한 어떠한 인간관계라고 그러면 행복하다. 나한테 더욱더 가까이 온다. 야, 내가 이 파도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으면서 더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거를 완전히 나한테 와서 출렁할 때는 영어로 말하면 엑스터시겠죠. 네. 완전한 이 행복감을 느끼는 거겠죠. 그러다가 그 행복감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거를 잡고 있으면서 너무 좋은데 가지 말아라 한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인생이 아니라 출렁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뭐예요? 가요. 그럴 때 긍정적인 사람은 올 때도 내가 행복하고 거기에 많은 위로를 받고 출렁했을 때도 내가 최고의 그 만족을 느끼면서 인생이 행복했다. 나에게 그런 걸 해준 너가 이제 가는구나.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가는 거에 대해서 저거 봐 저게 떠나가 이제 점점 없어져. 내가 느끼는 것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하는 사람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고마웠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나한테 주고 이제는 가는 시간이 되겠으면 가는 거기 때문에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래도 와서 고마웠어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잘 가시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하다 보니까 뭐가 어떻게 돼요? 또 뭐가 다 가가지고서는 다시 뭐예요? 또 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오는구나. 그러니까 큰 것이 오면은 큰 것대로 가면은 갈수록 더 큰 면으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면은 갈 때마다 잘 가시오 잘 가시오. 그러다가 보면은 뭐예요? 또 와요. 그게 인생이라고요. 절대로 파도가 계속적으로 오면서 출렁거려가지고 영원히 나한테 있다가 있는 인간의 인생이라는 거는 없어요. Nobody is that happy, no good. 그리고 만약에 그것밖에 없다 그러면은 반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반대를 모르면은 그 전면에 대한 가치를 몰라요. You forget, right?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이라는 게 내가 계속 걷다가도 못 걷는 시간이 있을 때 걸었을 때의
행복감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아 이게 그렇구나 하게 느끼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리고 뭐 이 어린아이들 보세요. 아래층에서 2살 된 아이 엄마가 데려놓고 시험에 가려고 그러면 와 그리고 이게 엄마의 세퍼레이션이 안 돼가지고 엄마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그리고 또 좋아가지고서 이 반딩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또 반딩이 됐다가 떨어졌다가 That's human nature. 인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반딩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반딩 결핍을 어떻게 도와주느냐? 내가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 부분을 터득해 가지고서 반딩을 해주면 된다 이거죠. 많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는 많이 해주는. 그 대신 절대로 너를 내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한다 이러한 표현이 되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선생은 항상 객관성 있게 의젓하게 그러나 진실하게 모든 아이들을 다 같이 사랑한다 하는 이 메시지가 아이들한테 영구적으로 와 있어요. 예.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느 교실에서 어떻게 논다 하더라도 절대로 자기가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런 거 얘기할 때 이렇게 안아주면서 얘기해도 그건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다른 아이한테도 얘기할 때 안아줘야죠. 네, 뭐냐면 아이들이 2살 된 아이들이 못 보는 거 같죠? They know everything. 네. 저 선생이 누구한테는 어떻게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하는 거 저 구석에 앉아 있으면서 다 알아요. 근데 이상하게 저 선생님은 쟤한테 가면은 계속 I love you 하면서도 안아주는데 나한테 와서는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그래 너 선생님이 사랑해 이러고 가니까 그 차별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 아이가 반응을 하거든요. 그렇게 차별을 하면 나중에 안아주지 않은 아이한테 선생님이 이거 필요한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싫어요. 그러면 이해를 못하는 선생은 여기 선생님 부탁을 하는데 거부를 하네. 화를 내가지고 너 커가지고 뭐가 되려고 그러는 거야? 선생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안 하는 게 뭐야? 나한테 혼내고 싶어? 그럼 이 아이는 속에서 뭐라고 해요? 야, 딱하다. 너가 만든 씨앗에서 나온 열매야. 좀 정신 차려라. 넌 어른이고 나는 꼬마 아니냐. 좀 행동을 달리 해봐라. 내가 얼마나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어요. They too early. They can 느끼는 건 있어도 이거는 아직 잘 안 되거든요. 아니면 베튼 대학에서 온 거 맞아?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최 교수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봐야겠다. 뭐 이런 학생이 여기 왔느냐고. 근데 그런 거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다 보고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누구는 안아주고 누구는 안 안아주면은 얼마 안 가가지고서 선생님이 조용해요 그러면은 조용하는 아이들이 있고 조용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조용하지 않는 아이들은 뭐예요? 너는 나를 인정 안 해주니까 다른 아이만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그래서 교실에서 아이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는 안 듣는 아이들로부터 내가 아직 존경을 받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You have to earn credit. 신용은 우리가 벌어야 해요. 요구해서 강제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주느냐 하는 이 사랑스러운 환경에서 아이들이 나를 보고선 저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 훌륭하셔. 그리고 저 선생님이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 나 알아. 이 감정이 생기면은 신용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이 그 아이 보고 이거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직접 나오는 대답이 네. 근데 아니는 아이들을 꾸짖 묻고 신경질 내는 거는 선생이 뭔가 잘못 이해 안 돼서 나오는 거겠죠. 하나 더 우리가 5단계
아니 3단계 5개월에서 10개월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 3단계예요. 그렇죠? 영어로는 differentiation stage I will spell it out for you. 이거를 구별의 한글로요. 구별의 단계 또는 상의 관계, 구별의 단계. 우리는 구별의 단계로 많이 설명을 해요. differentiation, difference라는 differentiation stage 해가지고 구별의 단계라고 그러는 건데 여기서 특이한 거 하나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낯을 가리는 시간이에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자주 보는 엄마 이런 아이들을 이제는 이제 알기 시작하는 요 시간이 됐다는 거죠. 여기에 아마 유학사가 강의할 때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전달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피아제가 그 발달 단계에서요. 제가 거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피아제가 그 자기의 발달 단계에서 아이들이 1살 되기 전 거의 10개월을 말하는 건데 여기에 이제 5개월에서 말은 5개월에서 10개월 아니에요. 근데 피아제는 여기서 이건 피아제예요. 피아제는 여기서 12개월까지 요 상황에서 일어나는데 그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를 대상의 항상성 그래요. 대상의 항상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물체가 계속 있구나 하는 거를 의식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떤 물건이 계속적으로 있구나 하는 것이 어떤 모양이 계속적으로 있구나. 이것이 피아제를 따져봐 가지고서 10개월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건데 10개월에서 이루어지는 이유는 아이들의 두뇌 세포가 그만큼 더 많아지고 그만큼 더 영양 섭취를 통해서 강한 능력을 갖기 때문에 전에는 희미하게 들어왔던 애시밀레이션 안에서 아카모데이션이 이제 뚜렷하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상의 항상성이라는 것이 10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 말로는 5개월에서 10개월 사이에 그 구별의 단계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이게 엄마고 저게 아빠고 이런 거에 대한 의식이 이제 분명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 자주 보던 얼굴이 안 보여도 그 얼굴이 다시 왔을 때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또 왔다가 아니라 뭐예요? 왔네요. 그렇죠? 100번을 왔어도 다시 왔어도 왔네 하다가 대상의 항상성이 두뇌에서 이루어지면은 같다는 것보다도 아까 있던 엄마가 얼굴이 뭐예요? 또 왔네. 요 둘이 같다는 거를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는 두뇌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이 5개월에서 6개월까지를 구별의 단계 해가지고 differentiation stage 한다. 이때 가장 자주 보이는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이 낯을 가린다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왜냐면 나는 엄마 이제 이게 엄마고 없어졌던 얼굴이 또 엄마가 오면은 다시 온 엄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마 대신에 다른 얼굴이 보이면은 엄마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 이거죠. 그리고 그 엄마의 얼굴이 나한테는 좋은 게 뭐예요? 그 엄마는 항상 웃고 항상 나한테 뭘 먹는 걸 주고 내가 필요한 거 이드가 원하는 거 다 채워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안 오고 딴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이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낯을 가리는 시간이 된다. 이때 나는 안 가릴 애도 있거든요. 예. 왜 그런 거예요? 그 낯을 안 가리는 아이들은
대상의 향상성이 다른 면으로 발달되고요. 아니면 좀 늦는 아이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they still don't know. 엄마는 엄마 오케이. 근데 뭐 아줌마 와요 오케이. 너도 못 듣는데도 같이 그러구나. 그 엄마가 야 임마 나는 엄마고 이거는 이모야. 그런데도 아이가 엄마 이모 오케이. 또 자기는 해치지를 않으니까 해치는 그러면 벌써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올 텐데 해치지를 않고 이모도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좋다 뭐 그리고 좋아하니까 오케이 엄마도 나 좋아하고 너도 나 좋아하고 that's fine. 할머니 오케이 you okay too. 그렇게 하는 면으로 그냥 지나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또 나중에 기질에서도 나오고요. 근데 낯을 안 가리게 하는 방법은 10개월이 되기 전에 대상의 향상성이 두뇌에서 시작하기 전에 환경에서 엄마가 많은 사람들을 아이한테 계속 보여주는 그렇죠. 많은 친척들이 찾아오고 우리가 오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다른 사람들이 많은 쇼핑센터를 다니고 이런 면을 해가지고 아이가 정신없이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모들이 많이 있느냐 얼굴들이 많이 있느냐 이거를 어려서부터 대상의 향상성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리고 아이가 지나가면서 보는 거예요. 아이 앞에 와가지고 아이고 너 어쩌고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자꾸 그러면은 이 공포감을 느끼기 때문에 별론데 아이가 그냥 쇼핑센터 가고 엄마가 안고 다니든지 뭐 이런 면으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자기 그 희미한 시뮬레이션 된 그 스키마타 안에서 모든 얼굴들이 너무 많으기 때문에 나중에 대상의 향상성이 나와도 그거 예전에 봤던 얼굴들 같아 뭐 이래가면서 그 낯을 가리는 그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서 대상의 향상성이 이루어져야만 인간은 처음으로 기억이라는 단어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럼 그 구분하는 구별의 단계에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만 이제 구분할 수 있는가요? 아니면 그 사람과의 어떤 행동의 다요. 방법, 오감각이 모든 거 다요. 경험한 것까지. 네. 근데 더 입증되는 것이 시각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제일 많이 이제 그 기억이라는 거를 다시 사로잡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구별의 단계가 있는데 이 구별의 단계도 반딩하고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도 어른이 됐는데도 새로운 사람을 처음 만나면은 사람이 왔네 그래요? 너 누구지? 편하지 않을 때가 있고 뭐 이러잖아요. 네. 그게 전부 다 구별의 단계예요. 근데 그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 직장의 과장이더라. 그러면 과장이 계속 이제 과장으로 나타나면은 저 과장 그러면 그 이제 대상의 향상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면으로 우리가 인생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구별의 단계의 경험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크면 클수록 그 단계가 점점 시간이 단축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두뇌에서 대상의 향상성이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입력해 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 한 번 본 사람도 그 기억으로 또 이제 또 입력돼 있고 해가지고서 낯을 가린다 하는 것을 그렇게 어렸을 때처럼 막 울고 이런 반응을 하는데. 오케이. 그 다음에 조금 더 하고요. 저쪽에서 지금 브레이크를 우리 시간을 마친다고 해가지고 브레이크를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반응과 대조되는 4단계인데요. 이 4단계를 연습 단계 그래요. 4단계를 연습 단계. 구별의 단계에서 이제 연습 단계로 가는데요. 이 연습 단계가 좀 길어요. 10개월서 5개월서 10개월까지가 그 3단계고요. 4단계에서 10개월서부터 16개월
이거를 연습 단계, 연습이라는 거는 영어로는 practice, practice stage, 연습 단계. 이 연습 단계의 특징 약간만 설명을 하고 연습 단계에서부터 브레이크 후에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근데 이 연습 단계에서 그 특별한 그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엄마로부터 떨어져야겠다 하는 그 충동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서 그래서 엄마로부터 떨어지자 떨어져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나이 또래 되는 아이들이 쇼핑몰에 간다고 해봐요. 이제 간신히 걷기 시작하는 그러한 그 아이들이 있다고 해봐요. 그 아이를 쇼핑센터에 갖다 놓으면은 이전에는요, 그러니까 그 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엄마를 가만히 있으면 엄마 붙잡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엄마 항상 붙잡고. 그리고 엄마가 이렇게 뛰어놓으면은 가다가 다른 떨어져가서 엄마 또 붙잡고. 이게 어린 아이들인데 요 practicing stage에 오면은 한 살쯤 되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딱 놔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요. 이러고 가요. 가는데 세상 모르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는 부모들은 아이를 딱 놓고 난 다음에 제가 가네 뭐 오겠지. 여지껏까지 가다가 다 왔으니까 요만큼 한참 가다 오는 게 아니고요. 여지껏까지는 요만큼 가다가 오고요. 자기 눈에서 뭐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 따라오는데 이제는 그냥 놨더니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절로. 그래서 엄마가 계속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오겠지. 그러고 나면 그 아이는 잊어버려요. He will never come back. 언제 왜 못 오느냐 하면은 한참 가다가 내가 반딩하고 있는 엄마가 엄마하고 나하고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엄마 그리고 돌아섰더니 다른 사람들이 다 있고 엄마는 안 보여요. 그러면 이제 울고 그러면 이제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아이는 그렇게 가는 이유가 반딩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는 신뢰 안에서 내가 이렇게 가도 나는 엄마하고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요 확신 속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엄마들은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은 떨어져 가는 아이한테 야야야야 안돼 이리 와 어딜 가 이리 와. 전에는 아이가 조금 저쪽으로 가면서 엄마가 이쪽으로 오면 아이가 돌아서 막 달라붙었는데 이제는 아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에 대한 엄마 생각이 안 된다. 이게 위험할 것 같다. 뭐 얘가 어디를 가는 거야. 그리고 못 가게 가려고 따라가는 엄마가 있다 이거죠. 근데 따라가는 거는 괜찮은데 아이를 못 가게 하는 자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가면은 엄마는 당연히 내가 여기서 이 쇼핑할 게 있는데 제가 어디를 가지? 그리고 쇼핑을 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죠? 그 아이를 따라가야 해요. 그 대신 뒤에서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아이가 뒤돌아보면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간격에서 아이가 갈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한참 가다가 가는 것 자체가 떨어지는 자체가 자연 법칙에서 자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한참 가다가 무뜨기 이제 신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내가 그 엄마하고 같이 있느냐 반딩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느냐 요거 생각이 무뚝 나는 시간이 와요. 그러면 멈춰가지고 어떻게 해요? 돌아보죠. 근데 보니까 저 뒤에서 하이 그리고 엄마가 서 있거든. 그러면 또 다시 돌아서 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또 가지. 그러니까 자꾸 가는 아이를 따라가 주는 거죠. 그 대신 너무 바짝 따라가도 안 되고요. 가지 못하게 해도 안 되고요. 그럼 뒤돌아볼 때 아는 척을 해줘야 돼. 당연히 해줘야죠. 왜냐면 그때 원하는 게 뭐예요? 반딩의 확신을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떤 때는 그 뭐예요? 엄마가 숨잖아요. 어디다가 이렇게? 그럼 걔가 이렇게 찾다가 아무도 없으면은 그때야말로 뭐예요? 폭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막 울죠.
그때는 뭐 어디로 쥐가 찾아갈 줄 알아요.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당황 속에서 이제 완전히 문제가 생겨요. 오케이. 조금 더 계속할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이제 쉬는 거 같으니까 우리 잠깐 이제 저희 간식 시간을 너무 오래 하지 말고요. 한 10분쯤 하고는 빨리 쏘세요.